여러분, 여기는 한국 실화 괴담 라디오 밤의 서사입니다. 오늘 기록은 어르신들이 모여 지내는 아주 작은 노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던 한 젊은 여자. 그녀는 인사를 했고 웃었고 말을 걸었지만 단 한 번도 사람의 온도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전북 임실에서 접수된 실제 제보 형식의 기록을 바탕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야기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전남 해안가에 있는 작은 마을 남평포. 그곳의 노인정은 오래됐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공간이었다. 아침이면 할머니들은 보온병을 들고 삼삼오오 모였고 할아버지들은 느릿느릿 신발을 털며 평소처럼 웃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어느 날부터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사람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는데 문 안쪽에서 살짝 흔들리는 인기척이 느껴지는 날들이 늘어갔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걸 그냥 바람인가 보제 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건 바람이 아니었다. 첫 번째로 그녀를 본 사람은 노인정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김정순 할머니였다. 정순 할머니는 아침마다 노인정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을 때였다. 문 안쪽에서 누군가 먼저 손을 떼는 느낌이 전해졌다. 문을 밀지도 않았는데 안쪽에서 누군가가 내가 먼저 잡고 있었다는 듯 살짝 손을 흘려놓는 듯한 묘한 감각. 할머니는 순간 움찔했다. 여그 누구 있어?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저 문틀에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정적만 있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노인정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방바닥 한가운데 바람도 없는데 머리카락 한 올이 바닥에서 스르르 천천히 어디론가 끌려가듯 움직였다. 정순 할머니는 그 장면을 정확히 보았다. 머리카락은 사람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거요. 하지만 그날 그 머리카락은 사람이 걷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처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할머니는 노인정에 들어올 때마다 누군가의 채취도 인기척도 없는 미묘한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틀 뒤 정순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꺼냈다. 노인정에 젊은 아가씨 같은 게 먼저 와 있더라고잉. 사람들은 웃었다. 젊은 아가씨가 노인정을 왜 찾아온다요? 할머니, 요즘 눈이 더 침침해졌지?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단호했다. 아니요. 봤어. 하얀 옷 입고 아주 한참 젊은 아가씨인데 등 돌리고 서 있더라고. 근데 그 아가씨가 발소리가 없었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그냥 농담처럼 넘겼다. 에이,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발걸음도 가벼워서 그렇지.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말했다. 아주 조용히 입술을 달달 떨며 발이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 세 번째 날, 이번에는 박노식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노인정 문을 열게 되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노인정 유리문에는 밤새 맺힌 습기가 가득했다. 노식 할아버지는 문을 잡으려 손을 뻗은 순간 정순 할머니가 말한 그 감각을 똑같이 느꼈다. 손잡이가 이미 누군가에게 잡혀 있었던 것처럼 조금 따뜻했다. 그런데 그 온기가 사람의 체온이 아니었다. 따뜻하게 데워진 금속의 온기가 아니라 어디서도 느껴본 적 없는 비논도 없음에 가까운 감각이었다.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손을 떼었다. 이게 무엇이여?
그때였다. 문 안쪽에서 여자 한 명의 숨소리 같은 기척이 아주 미세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노식 할아버지는 분명히 봤다. 방 한가운데 흐릿하게 떠 있는 것 같은 여자의 옆모습을. 아주 잠깐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사라졌지만 그 얼굴의 윤곽은 또렷했다. 20살 남짓, 긴 머리, 표정 없이 앞을 보는 여자. 그런데 그 여자는 바닥에 발을 디딘 게 아니었다. 발 위치가 아주 조금 공중에 떠 있었다. 바람도 없는데 머리카락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방 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먼저 흔들어 놨다. 마치 공기가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한 모습. 그날 점심 무렵 노인정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는 처음으로 그 여자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할머니도 봤다 아니었어? 얼굴은 못 봤지. 근데 등 뒤에 누가 서 있는 것처럼 바람이 스치지도 않았는데 내 어깨가 먼저 식더라니까. 식었다고. 바람도 없는데? 예. 누가 지나간 것도 아닌데 그냥 등골이 싹 식어 불더라고. 이 대화는 노인정에서 흔히 오갈 얘기가 아니었다. 노인들은 밤보다, 바람보다, 인간보다 감각이 먼저 변하는 경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서로의 말을 대충 넘기지 않았다. 소소한 말 한마디도 징조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다. 그 젊은 여자가 체온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아무도 모르게 노인들의 곁에 와서 서 있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아침 정순 할머니가 문 안에서 보았던 흔들리는 머리카락의 방향이 문 밖이 아니라 문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 머리카락은 바람에 밀린 게 아니라 문을 열려고 다가오는 사람을 기다리며 미리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오후 노인정에서는 평소보다 사람이 조금 더 일찍 모였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전부 정순 할머니가 본 그 젊은 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마시고 장판 위에 난로를 틀어놓고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려 했다. 하지만 대화는 자꾸 끊겼다. 노인정 한쪽 벽, 아무도 앉지 않은 찬자리가 계속 식어 있는 것을 누구나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온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문이 열린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막 누군가 떠난 자리처럼 서늘했다. 할머니 한 명이 입을 뗐다. 여그, 아까 누가 앉았다 나간 기가? 누가 와가? 아무도 못 봤는데. 그람은 왜 여그만 이렇게 차갑노?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가장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은 평소 청각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윤갑순 할머니였다. 갑순 할머니는 누가 뒤에서 다가오는 기척을 남들보다 먼저 느끼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그날도 갑순 할머니는 혼자 고개를 슬쩍 뒤로 돌렸다. 왜요, 할머니? 있었어. 뭐가요? 방금 내 귀 옆으로 누구 숨 넘어가는 소리. 사람들은 순간 말을 멈췄다. 아니, 아무도 없는데 무슨 숨소리가요? 갑순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귀 바로 옆을 가리켰다. 이만큼에서 귀에 바싹 붙어서 한 여자가 숨을 쉬고 있었어. 노인정 전체가 조용해졌다. 숨소리. 남은 게 아니라 붙어 있던 숨?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도
입을 다물었다. 그 무렵 마을에서 제일 과묵한 성동현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봤어. 사람들이 일제히 할아버지를 보았다. 아침에 내가 들어올 때 문 너머에서 누가 내 손등을 스쳤어. 근데 그 느낌이 할아버지는 말을 멈추었다. 유리 같아. 유리요? 사람 살같이 아니고 유리면처럼 온도가 없는 표면 그런 느낌.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정순 할머니가 말했다. 그럼 그 아가씨가 사람이 아니라는 기요? 동현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사람 맞아. 분명히 사람 모양은 사람인데 그 다음 말은 노인정 안의 모든 사람이 잊지 못하는 말이 되었다. 근데 손끝으로 잡히질 않더라고. 잡히는데 안 잡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 이 이야기들을 나누는 동안 한 가지 사실이 노인들의 공통된 기억 속에서 떠올랐다. 그 젊은 여자는 늘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안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문 안에서 벌어진 작은 소리들, 목덜미에 닿는 기척, 먼저 흔들리는 머리카락, 사람 없는 자리의 온도. 이 모든 것이 그녀가 먼저 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노인 하나가 말했다. 이상한 게 말이여. 뭐요? 문을 열기 전에 내가 손잡이를 잡으려 하면 안에서 먼저 누가 손을 떼는 것 같더라고. 그 전부터 몇 번 그랬어. 사람들은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순 할머니가 기억을 떠올린다. 나도 그랬어. 사람들이 움직임을 멈춘다. 그날 문 안쪽에 머리카락이 흔들렸자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머리카락이 문을 여는 바깥을 향해 흔들린 게 아니라 정순 할머니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문 안쪽을 보고 있었어. 안쪽에서 누가 밖을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그 방향으로 먼저 움직였어. 사람들의 표정이 창백해진다. 머리카락은 바람이 아니다. 정순 할머니의 말은 바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도를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사람들은 모두 잠을 설쳤다. 노인정에서 본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특히 그녀의 발 위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바닥과의 간격이 조금씩 어긋나 있었다. 걸음을 내딛는 게 아니라 공기가 먼저 움직이고 그 위로 그녀가 끌려가는 모습. 그 움직임은 도저히 사람이 낼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다. 사람의 발은 몸을 움직이기 위해 바닥을 딛는다. 하지만 그녀는 발이 딛기 전에 먼저 몸이 이동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온기를 가진 그림자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다음 날 사람들은 노인정에 모이자마자 서로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아가씨를 직접 만나보자는 말이 나왔다. 확인해야 했다. 그녀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얼굴만 사람 모양을 한 다른 무언가인지. 정순 할머니가 말했다. 오늘 내가 먼저 문을 열어볼게잉. 내가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봤음께.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서 있었다. 정순 할머니는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노인정 문은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했다. 할머니가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손등에 어딘가 익숙한 없는 온도가 먼저 닿았다. 그건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 어떤 온도도 아닌 결이 없는 표면, 살같이 아닌 무생물의 감각. 정순 할머니는 숨을 멈췄다.
여깄네. 사람들이 숨을 삼킨다. 할머니는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고 안에는 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냄새가 달랐다. 향수 냄새도 습기 냄새도 아닌 아주 희미한 젖은 머리 냄새. 사람들은 직감했다. 오늘도 먼저 와 있었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했다. 노인정 안에는 분명히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도 아까까지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처럼 장판 위에 미세하게 눌린 자국 한 개가 가장 가운데 자리에서 눈에 띄었다. 정순 할머니가 낮게 말했다. 앉았었네. 분명히 할머니의 말투는 두려움보다는 확신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그 눌린 자리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장판은 사람이 몸을 누이면 열로 인해 천천히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쫙 펴졌는데 지금 그 자리는 열이 아니라 식어 있었다. 마치 찬 바닥 위에 어떤 존재가 아무 체온 없이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것처럼 장판은 딱 그 부분만 어둡게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둘러앉아 그 자리를 지켜보았다. 누가 문득 말했다. 저 냄새 나만 나는 기가? 정순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맡았다. 무슨 냄새요? 머리말 안 말린 냄새.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다. 젖은 머리 냄새. 그건 아침에 씻고 제대로 말리지 않은 머리에서 서늘한 바람처럼 은근히 퍼져나오는 냄새였다. 그 냄새가 지금 노인정 한가운데서 아주 은근하게 풍기고 있었다. 노식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젊은 여자 냄새네. 근데 사람 냄새 같지가 않어. 그때였다. 정순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그 눌린 자리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가만히 손바닥을 내밀어 그 자리를 살짝 짚었다. 손이 닿는 순간 할머니가 움찔했다. 사람들이 놀라 물었다. 왜요? 뭐 느껴졌어요? 정순 할머니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말을 뗐다. 이거 사람이 앉던 자리 온도가 아니여. 식었어요? 아니.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무 온도가 없어. 아무 온도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그냥 빈 공기 온도. 손이 아무것도 느끼질 못하는 온도. 사람들은 단번에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 젊은 여자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 순간 갑자기 노인정 안의 공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난로에서 나오는 열기가 정상적으로 퍼져야 하는데 방 안의 한 지점만 열기가 휘어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온기가 마치 무언가를 피해 흘러가는 느낌이었다. 정순 할머니가 난로 쪽을 보며 말했다. 저기 공기가 비어있지 않냐? 정확했다. 그녀가 늘 앉아있던 그 자리에 공기의 흐름이 멈추는 지점이 있었다. 마치 그 공간에 투명한 벽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 자리에 그녀가 있다는 걸. 보이지 않을 뿐 그녀는 지금도 노인정 안에 서 있었다. 그때 윤갑순 할머니가 등 뒤를 움켜쥐며 말했다. 네, 내 등 뒤에 지금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본다. 왜요, 할머니? 갑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손을 얹고 있어. 기댄 것도 아니고 누르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 말이 사람들의 숨을 끊어놓았다. 손인데 온도가 없어. 살이 닿았으면 따뜻해야 되는데 온도가 없어. 노식 할아버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다. 살아있는 게 아니네. 그 아가씨. 그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정 문 쪽에서 아주 미세한 기척이 났다. 문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발소리가 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문 안쪽의 공기가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는 소리.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몸을 굳혔다. 누가 아주 느릿하게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발자국이 없는 움직임, 체온이 없는 움직임, 존재가 먼저 흔드는 공간. 정순 할머니가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다. 여기 있다. 노인정 앞쪽 장판 위에 작은 그림자 한 조각이 정확히 사람 한 명 분량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몸은 안 보이는데 그림자만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성동현 할아버지가 가장 용감하게 한 걸음 나섰다. 내가 손으로 확인해 볼게. 사람들이 놀라서 막았다. 할아버지 미쳤어요? 어떻게 만지려고 그래요? 동현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아침에도 그 손을 느껴봤어. 근데 이번엔 확실히 확인해야 쓰겄어. 할아버지는 그 떨리는 그림자 쪽으로 손을 뻗었다. 손끝이 그 공간에 닿자 할아버지는 마치 온몸이 살짝 튕긴 것처럼 작게 흔들렸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동현 할아버지는 얼굴을 굳힌 채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그리고 말했다. 사람 아니여. 뭐가 붙어 있었어요? 손. 맞아. 손 맞는데 그 다음 말이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그 손이 내 손을 잡지 않았는데 내 손이 먼저 얼어붙고 사라지는 느낌이여.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온도가 없어. 살같이 아니여. 그냥 빈 감각, 살이 없는 표면. 노인정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그날 이후 노인들은 하나둘 깨닫기 시작했다. 그 젊은 여자는 먼저 움직이는 것들을 따라왔다.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열리는 감각,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흔들리는 공기, 사람이 앉기 전에 먼저 식어 있는 자리. 그녀는 항상 무엇보다 먼저 다가왔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의 체온을 느끼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온기를 없애러 오는 존재였다. 이제 사람들은 문 앞에 다가가기조차 두려웠다. 누군가가 말했다. 우리가 노인정 문을 열기 전에 사람들은 뭐가 다음에 나올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아가씨가 먼저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 정순 할머니가 낮게 말했다. 그래. 그 아가씨는 우리보다 먼저 오고, 먼저 앉고, 먼저 숨을 쉬고, 먼저 손을 대. 사람들의 눈이 서서히 문 쪽으로 향했다. 정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체온을 가져가는 것 같아. 그날 이후 노인정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아침에 들어올 때 문 안쪽에서 먼저 의자가 움직였다고 했고, 누군가는 난로가 켜져 있음에도 등줄기가 식는 느낌을 수시로 느꼈다.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젊은 여자가 이제는 안 오던 날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걸. 첫 번째 변화는 의자에서 시작됐다. 노인정 중앙에 있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 하나가 아침마다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누가 일부러 돌린 적도 없었다. 청소하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누가 앉아 있다가 급히 일어선 것처럼 의자 다리가 장판에 아주 미세하게 밀려 있었다. 정순 할머니가 말했다. 저 의자가 원래 저쪽 안 보고 있었다잉. 노인들은 의자를 똑바로 돌려놓았다. 그런데 다음 날 의자는 다시 문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 장판 자리에는 아주 얇지만 분명히 사람 몸이 가볍게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앉았네 또. 그 목소리는 누굴 탓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익숙해졌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두 번째 변화는 냄새였다. 노인정 안에는 젖은 머리에서 나는 습한 냄새가 점점 더 짙어졌다. 사람들은 누군가 샴푸를 안 말리고 들어오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냄새는 사람 냄새가 아니었다. 좀 더 이상하다고 해야 했다. 빗질을 하지 않은 긴 머리가 밤새 젖어 있던 것처럼 서늘하고 기묘한 습기. 갑순 할머니는 말했다. 이 냄새, 사람 냄새가 아닌디. 어떤 냄새요? 목욕하고 젖은 머리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사람이 죽은 뒤에 며칠 동안 비 안 맞고 그늘에 있던 머리에서 나는 냄새 같아.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 보았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세 번째 변화는 가장 불길했다. 그 젊은 여자가 사람들 가까이로 오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멀리서만 느껴지던 존재감이 이제는 바로 뒤에서 느껴졌다. 특히 노식 할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어깨에 손이 닿는 느낌을 받았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 없는 온도가 할아버지의 어깨 위에 짧게 머물렀다. 노식 할아버지는 비명을 뱉을 뻔했지만 참았다. 분명히 누가 손 올렸어. 사람들이 물었다. 차가웠어요? 아니, 그게 문제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온도가 없었어. 아무 온도도 안 느껴져. 근데 손 모양은 느껴지더라고. 그 말은 노인정에 있던 모두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점심 무렵 노인정 앞마당에서 박노식 할아버지가 갑자기 넘어져 쓰러졌다. 사람들은 달려나갔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노식 할아버지는 정신을 잃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누가 내 팔을 잡아 끌었어. 사람들이 놀라 물었다. 누가요? 어디서? 노식 할아버지는 팔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여기. 손자국처럼 이상하게 쓸린 자국. 사람들은 할아버지 팔을 봤다. 붉은 멍이나 손가락 자국은 없었다. 그런데 피부 한 부분이 살짝 색이 빠진 것처럼 변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붙잡은 게 아니라 살의 온기만 가져간 것처럼. 그날부터 노인정 어르신들은 하나둘씩 같은 증상을 말했다. 나도 손등이 갑자기 무감각해졌어. 나는 뒷목이 누가 손 올렸다 뗀 것처럼 온기가 없어. 나도 발목 어디가 갑자기 공기만 남은 느낌이여. 그 증상들은 추위도 아니고 저림도 아니었다. 정순 할머니는
가만히 손을 보며 말했다. 그 아가씨가 우리 온기를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 사람들은 그 말을 다시 듣고도 말을 잇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건 그 다음 날이었다. 노인정 바닥에 이상한 자국이 생긴 것이다.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사람이 기어간 흔적도 아니었다. 그 자국은 장판 위에 공기가 스친 흔적처럼 색이 약간 발해 있는 얇은 선이었다. 곡선도 아니고 발 모양도 아니고 그저 무언가가 바닥과 닿지도 않은 상태로 스쳐 지나간 흔적. 윤갑순 할머니는 그걸 보고 바로 주저앉았다. 저게 어찌 생긴 흔적이요? 노식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가씨가 다니는 길이요. 그 순간 노인정 안공기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바람도 없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똑똑히 느꼈다. 그녀가 지금도 방 안 어딘가에 있다는 걸. 그리고 바로 그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정순 할머니의 머리카락 한 올이 갑자기 앞으로 당겨졌다. 누가 잡아당긴 게 아니었다. 그냥 허공에서 누군가가 먼저 스치고 지나간 것처럼 머리카락 한 올이 살짝 끌렸다. 정순 할머니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으악! 지금 내 머리 잡았어. 사람들이 달려왔다. 누가요? 어디요? 정순 할머니는 떨며 말했다. 사람이 아니여. 손이 아니고 그냥 없는 온도만 스쳐갔어. 근데 머리카락이 흔들렸어. 그 말은 사람들의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순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허공에서 갑자기 당겨진 사건 이후 노인정 분위기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사람들은 이제 등을 절대 벽에 붙이고 앉지 않았다. 등을 벽에 붙이면 그녀가 바로 뒤에서 숨을 대는 듯한 서늘한 빈 온도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갑순 할머니는 말했다. 등 뒤가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 살같이 아니여. 그냥 공기같이 되부는 것 같아. 그날 오후 노인정 한쪽 벽에 전에는 없던 흔적 하나가 생겼다. 손자국이 아니었다. 발자국도 아니었다. 그 흔적은 벽면의 먼지 위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는 형태만 남긴 희미하고 불규칙한 모양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쳐다봤다. 여기 누가 서 있었네? 문제는 그 흔적의 높이가 정확히 젊은 여자 키 정도였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사람이 벽에 기대면 생기는 사람 윤곽이 아니었다. 마치 몸이 아닌 공기 자체가 자리 잡고 서 있었던 것 같은 비정상적인 얼룩이었다. 정순 할머니는 입을 막으며 말했다. 서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한테 등 돌리고 서 있었던 것 같아. 그 즈음 노인정의 전등이 이상한 방식으로 깜빡이기 시작했다. 전등이 단순히 깜빡이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그늘이 지는지 사람들은 똑똑히 보았다. 전등은 멀쩡했다. 전류 문제도 없었다. 그런데 방 안 한쪽 젊은 여자가 있던 자리 쪽만 빛이 미세하게 휘어져 들어갔다. 마치 그녀가 서 있는 공간이 빛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노식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사람이 서 있으면 저렇게 되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사람 그림자가 아니라 온도가 없는 존재가 만든 빛없는 그림자였다. 그날 밤 노인정 문을 걸어 잠그고 모두 귀가한 뒤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걸 느꼈다. 거리는 조용했고 바람도 없었다. 그런데 자신의 뒤쪽 공기 한 조각이 먼저 움직였다. 발자국도 기척도 없는데 등 뒤 공간이 먼저 열렸다가 닫히는 느낌. 어르신은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는데 그 뒤쪽에 서늘함이 사람의 그림자 크기만큼 정확히 남아 있었다. 다음 날 노인정에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 정순 할머니의 가방끈이 장판 위에서 조금 끌려 있었던 것이다. 누가 건드렸다는 건 아니었다. 사진으로 찍어놨으면 바람이 스친 것 같을 정도로 미세한 흔적이었다. 그러나 바람이 없었다. 그리고 정순 할머니가 말한 게 더 문제였다. 내 가방끈을 누가 살짝 가볍게 당겼어. 근데 잡아당겼다는 느낌이 아니고 목소리가 떨렸다. 내 쪽으로 온기가 빠져나가면서 같이 밀린 것 같아.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듣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물건을 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체온이 있는 방향으로 뭐든 끌려가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기이한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났다. 노인정 가장자리에서 늘 혼자 앉던 김남춘 할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어휴! 지금 내 손이. 사람들이 놀라 달려갔다. 남춘 할머니는 자신의 손등을 움켜쥐며 말했다. 누가 내 손등 위에 숨을 불어넣었어. 바람이라도 불었어요? 아니, 바람이 아니요.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살아있는 사람이 바람을 불면 따뜻한 온기가 있자녀. 근데 이건 숨을 삼켰다.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그냥 온도가 없는 바람이여.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변화가 또 하나 있었다. 젊은 여자가 다니는 길처럼 보였던 그 희미한 장판 흔적이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노인정 중앙에서 벽 쪽까지만 이어졌던 흔적이 오늘은 그 흔적이 문 쪽 근처까지 조금 더 뻗어나가 있었다. 그 말은 그녀가 노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사람들 중 아무도 그 흔적이 언제 길어진 건지 알 수 없었다. 그건 누군가 걸어갔다기보다 공기와 공간이 조용히 밀려나면서 생긴 흔적처럼 보였다. 그 무렵 윤갑순 할머니는 가장 먼저 이상한 정황 하나를 알아차렸다. 그 젊은 여자가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소리가 잘 안 들렸다는 점이었다. 노인정 안에서 떠드는 소리, 밖에서 나는 차 소리, 난로의 약한 소음까지 그 모든 소리가 그녀가 있는 방향으로 가면 둔탁하게 줄어들었다. 마치 소리가 그녀에게 닿기 전에 어딘가에서 흡수되는 느낌. 갑순 할머니는 말했다. 사람이 있는 자리가 아니여. 소리가 안 들어가는 자리여. 사람들은 그 설명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소리가 닿지 않는 자리, 온기도 닿지 않는 자리, 빛도 닿지 않는 자리. 그 자리는 사람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자리였다. 그리고 마침내 정순 할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꺼냈다. 나, 그 아가씨, 오늘 잠깐 봤어.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어디서요? 정순 할머니는 손끝을 아주 천천히 문 쪽으로 향했다. 저 문 바로 앞에서
모습을 봤어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었다. 모습은 윤곽만 보였어.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근데 윤곽이 사람 윤곽이 아니었어. 사람들은 더 듣고 싶지 않아도 듣고 있었다. 정순 할머니는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사람은 몸이 먼저 움직이자녀. 근데 그 아가씨는 입술이 떨렸다. 몸이 아닌 그림자가 먼저 움직였어. 그리고 몸이 그 뒤를 따라왔어. 그 순간 노인정 전체 공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찔했다. 노인정의 문이 닫힌 그날 오후 바람도 불지 않는데 창문 틈이 조금씩 흔들렸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안쪽에서는 누군가 아주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그 특유의 불길한 감각이 서서히 방 안을 채워갔다. 정순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늘따라 더 가까워졌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젊은 여자가 이제 더 이상 멀리 서 있지 않다는 걸. 난로의 열기가 방 안 전체로 퍼지지 못하고 한 지점에서 멈춰 서 있었다. 그 지점은 마치 살아있는 어떤 형체가 온기를 막아서는 것처럼 부드럽게 구부러져 있었다. 그 자리 앞에 앉아있던 윤갑순 할머니가 갑자기 어깨를 움찔하며 말했다. 지금 내 목 뒤에서 누가 숨 쉬었어. 사람들은 한순간 몸을 돌리지도 못했다. 누가 숨을 쉬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건 사람의 숨이 아니었다. 사람의 숨에는 온기가 있다. 땀이 묻기도 하고 입김이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갑순 할머니가 느낀 것은 숨이 닿았는데 온도가 없는 그 이상한 증기 같은 기운이었다. 정순 할머니는 등을 돌리지도 못한 채 천천히 말했다. 그 아가씨가 이제 우리 바로 뒤에 서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그 말의 무게를 숨도 못 쉬고 받아들였다. 그때였다. 문 근처에서 아주 미세하게 장판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정확히 말하자면 장판이 눌리는 소리라기보다 공기가 눌리는 소리였다. 누가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 안의 공기가 어떤 방향으로 미묘하게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노식 할아버지는 그 작은 소리를 듣고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온기. 지금 하나씩 없어지고 있네. 사람들은 자기 몸 여기저기에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일어나는 걸 느꼈다. 누군가는 발목이 시큰했고 누군가는 손등이 무거워졌으며 누군가는 어깨가 마치 누가 얹고 있는 듯 천천히 식어갔다. 정순 할머니가 가장 먼저 깨달았다. 저 아가씨, 우리 체온 하나씩 가져가고 있는 거요. 방 안의 공기들이 느리게 휘어졌다. 정순 할머니는 고개도 못 든 채 덧붙였다. 처음엔 그냥 미리 와 있었는데 이젠 우리한테 붙기 시작했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때였다. 갑순 할머니가 갑자기 자신의 왼쪽 팔을 움켜쥐었다. 아야, 아야. 지금 누가 내 팔 붙잡았어. 사람들은 놀라서 다가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 없었다. 다만 갑순 할머니의 팔에서 온기가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차갑지도 않은데 뜨겁지도 않은데 그 부분만
사람의 살이 아닌 것처럼 비어가는 느낌. 갑순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붙잡은 게 아니고 내 팔, 온도만 가져가. 살이 없어지는 것 같아. 사람들은 그 현장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그 젊은 여자는 사람에게 닿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사라지는 온기만 찾아다니는 존재라는 걸. 그때 묘하게 비틀린 그림자 하나가 벽 쪽을 스쳐 지나갔다. 실루엣은 확실히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그림자가 먼저 움직이고 몸이 따라오는 그 역겨운 방식이 정확히 보였다. 사람들은 그 그림자 하나만으로 이제 확신했다. 그녀가 드디어 완전히 여기 있다는 걸. 그녀는 사람 옆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빈자리를 만들기 위해 조용히 온기부터 지워가는 존재였다. 정순 할머니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도 얘가 따라온다. 사람들은 그 말에 대꾸조차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문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는데도 안쪽에서 머리카락 스치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먼저 들려왔다. 그리고 노식 할아버지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다. 지금 내 바로 뒤 서 있네. 방 안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갔다. 아무도 울지도 않았고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실루엣이 아니라 사람과 겹쳐지는 자리에 들어왔다. 정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젠 우릴 남기지 않으려고 하나보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의 한자리에서 공기가 스르르 꺼지듯 가라앉기 시작했다. 마치 사람이 앉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라지는 공간처럼. 방 안의 공기가 가라앉던 그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지도 돌리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 지금 그녀가 앉고 있는 중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데, 형체가 없는데 장판이 살짝 내려앉는 기척은 누가 봐도 사람이 앉는 방식이 아니었다. 사람이 앉으면 엉덩이 아래로 온기가 퍼진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는 온기가 아니라 없음이 내려앉고 있었다. 살갗이 닿은 게 아니라 살갗을 지워버리는 압력이 천천히 아주 고요하게 장판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정순 할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저기 지금 앉았어. 사람 말고 다른 게. 그 다음 순간 전등이 미세하게 떨렸다. 깜빡이는 게 아니었다. 천장이 아주 작게 마치 위로 올라온 그림자를 비켜가기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흔들렸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 서늘한 공기 덩어리가 부피를 가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나비 크기였고 그 다음엔 고양이 크기,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 몸 높이만큼 가득 찬 빈 공간이 되었다. 누구도 그 모습을 눈으로 본 건 아니다. 하지만 모두가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다. 거기에는 체온이 없었다. 음식 냄새도 사람 냄새도 없었다. 대신 어깨를 스치는 순간 살갗의 감각이 잠깐 사라지는 느낌만 남았다. 윤갑순 할머니가 손등을 붙잡으며 말했다. 지금 내 손등 사라졌어. 그 말이 너무 무서워.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다. 갑순 할머니는 자신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울먹였다. 살같이 있는데 느껴지질 않아. 내 피부인데도
온기가 없어. 살이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은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 문 쪽에서 아주 미세한 기척이 또 들렸다. 쓱.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천 조각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머리카락이 바닥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아니, 그건 발자국이 아니었다. 발을 디뎌 움직이는 소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공기가 끌려오는 소리였다. 정순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거, 걸어오는 게 아니여. 사람들은 숨도 못 쉬었다. 떠서 미는 것처럼 보고 있다. 실제로 문에서부터 방 안까지 이어지는 공간이 조용히 밀리고 있었다. 누군가 걸어오는 게 아니라 공간이 먼저 이동하는 공포. 그러다 그 움직임이 노식 할아버지 바로 앞에서 멈췄다. 노식 할아버지의 어깨가 갑자기 툭 하고 내려앉았다. 마치 누가 그의 어깨 위에 자기 머리를 올린 것처럼. 하지만 그 감각에는 무게도 온도도 없었다. 오직 사라지는 느낌만 있었다. 노식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내 어깨에 없어져. 사람들이 놀라 다가가려 하자 갑순 할머니가 급히 소리쳤다. 가까이 가지 마. 얘 지금 누구한테 붙어 있는지 모르자녀. 공포는 이제 지켜보는 것에서 붙들리는 것으로 변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무서운 순간이 찾아왔다. 문틀 쪽에 아무도 없는데 그 자리에 그림자 하나가 먼저 비쳤다. 몸도 없고 얼굴도 없는데 그림자만 조금 늦게 움직였다. 그림자가 먼저 움직이고 몸이 따라오는 존재. 정순 할머니가 숨을 삼키며 말했다. 왔다. 노인정 안에 있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도망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순간이라는 걸. 그녀는 단순히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온기를 찾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비어있는 지점을 찾고 있었다. 그 빈자리로 들어오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의 옆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그때 등 뒤 공기가 꺼지듯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가 누군가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등 뒤에서 바람 같지도 않은,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없는 온도가 조용히 올라오는 순간 노인정 안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그녀는 멀리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뒤에서 누군가의 몸 위를 천천히 덮고 있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지금 누구 뒤에 서 있냐? 정순 할머니가 고개를 미세하게 틀었을 때 그녀는 봤다. 아니,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안 것이다. 노식 할아버지의 뒤 그의 어깨 위에 어떤 형체 하나가 조금씩 겹쳐지고 있었다. 살이 닿는 게 아니었다. 무게가 실리는 것도 아니었다. 노식 할아버지의 등 뒤 공간이 살짝 꺼지더니 그 빈 공간 위에 다른 무언가가 천천히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그림자가 겹치는 듯한 모습. 그런데 그 순간 사람들은 더욱 진실에 가까워졌다. 겹쳐지는 것이 사람이 아니었다. 그림자도 형체도 아닌 온기 없는 틈 자체였다. 노식 할아버지는 숨을 끊어질 듯 짧게 들이마시고 말했다. 네, 등에 뭐가 들어온 것 같아.
사람들이 움찔했다. 정순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가려다 멈춰섰다. 할아버지의 뒤쪽 공기에서 사람이 서 있으면 생기는 그림자 대신 그림자가 없는 빈 공간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그의 뒤에서 등을 타고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느낀 사람은 노식 할아버지 본인이었다. 네. 내 목 뒤가 사라져.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했다. 노식 할아버지의 목덜미 부분이 온기가 빠져나가듯 얼굴빛이 빠르게 창백해지고 있었다. 살이 차갑게 변해가는 게 아니었다. 살이 비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성동현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는 우리한테 붙는 게 아니네.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봤다. 얘는 사람 뒤에 빈대를 찾아다니는 기어. 사람 몸에서 온기 없는 자리를 붙잡고 들어오는 거지. 갑순 할머니가 수건을 움켜쥐고 말했다. 그럼 우리가 서 있으면 등 뒤에 생기는 그 그림자 자리에 정순 할머니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 자리가 얘 자리였던 거요. 사람들이 공포로 입을 막았다. 사람이 서 있으면 얼굴 앞은 밝고 등 뒤에는 항상 어둠이 생긴다. 그 어둠은 자연스러운 그림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두가 깨달았다. 그림자가 아니라 그녀가 들어오는 자리였다는 걸. 사람의 그림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 뒤에 온기 없는 틈이 그녀의 자리가 되어왔다는 걸. 정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노식이 뒤에 지금 그 아가씨가 겹쳐 있어. 사람들은 노식 할아버지 등 뒤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실루엣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닌 그림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자리, 빛이 닿아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공간. 그녀는 사람에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조용히 사람의 온기를 지워왔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노식 할아버지의 뒤쪽에서 조금씩 그의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노식 할아버지가 마침내 외쳤다. 네, 내 오른쪽 눈. 안 보여? 사람들이 놀라 다가갔다. 노식 할아버지는 눈을 부여잡으며 말했다. 네, 내 오른쪽. 그림자가 사라졌어. 정순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지금 그 아가씨가. 사람들은 다음 말을 듣기 싫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정순 할머니는 울듯한 얼굴로 말했다. 그 아가씨가 할아버지의 오른쪽 그림자 자리에 들어간 거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번 크게 일렁였다. 말도 비명도 숨소리도 없이 그냥 사람 하나의 그림자가 부족해지는 순간처럼 사람들은 이제 확신했다. 그 젊은 여자는 사람을 대신해 그림자 자리에 서는 존재라는 걸. 그녀는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의 온기가 약해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 틈으로 들어와 조용히 붙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의 뒤에서 그 사람의 온기 없는 자리 전체를 차지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얘는 우리가 없어지는 자리를 메우려고 온 거요. 그리고 방 안은 숨조차 움직이지 않는 묵직한 공포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노인정은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같이 문을 열었지만 문이 먼저 열리는 감각은 이제 숨처럼 당연해졌다. 누구도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노인정 안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오늘은 그림자가 어디에 서 있나? 사람의 뒤, 빛이 닿지 않는 자리.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날의 노인정 분위기가 정해졌다. 어떤 날은 그 자리로 난로의 열기가 쏙 빠져나가 없어졌고 어떤 날은 그 자리 위의 공기가 천천히 내려앉았다가 다시 길게 일어섰다.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더 이상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아직 여기 있구나 하는 체념으로 받아들였다. 정순 할머니는 어느 날 장판을 바라보다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장판 위에는 평소 밟히지 않는 자리만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는 자리에는 늘 하던 대로 미세한 발자국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장판 한쪽에는 사람이 다녔다고 보기엔 너무 곧고 너무 조용한 사라지는 길 하나가 있었다. 정순 할머니는 그 길을 따라 눈을 조금씩 옮겼다. 길은 문 쪽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창문을 향해 뻗은 것도 아니었다. 그 길은 사람들이 늘 앉아있던 자리들 사이를 가로질러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사람들 사이를 그저 스치고 또 스치고 무한히 지나간 것처럼 사람들은 그 흔적을 보며 서서히 깨달았다. 그녀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나 잠시 머물다 조용히 빠져나가는 존재였다. 아무도 느끼지 못한 듯 하지만 누군가는 손끝에 온기를 잃었고 누군가는 목덜미 한쪽이 갑자기 텅 비어버렸고 누군가는 양발 중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가벼워져 걸을 때마다 자꾸만 발이 헛디뎌졌다. 이젠 누가 먼저 없어지는지 알 수가 없네. 갑순 할머니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덧붙였다. 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여. 사람의 자리만 먼저 가져가는 것 같아. 정순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장판의 한 점을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유독 짙고 깊어 보였다. 사람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사람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만 먼저 없어진 것처럼 노식 할아버지는 며칠째 조용히 팔을 주물렀다. 그의 오른쪽 팔은 살도 있고 뼈도 있고 피부도 멀쩡했지만 이상하게도 팔이 절반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감각이 없었다. 그 감각 없는 부분은 햇빛 아래에서도 유독 그림자가 제대로 생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누군가는 그에게 말했다. 그쪽은 그 아가씨가 앉아 있었다는 자리자녀. 노식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럼 난 온기가 반만 남은 건가? 정순 할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했다. 그저 그의 뒤로 서서히 생기는 얇은 어두움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 어두움은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라 사람 뒤에 생긴 빈자리 자체였다. 사람이 서 있으면서도 사람이 서 있지 않은 그림자.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사람 뒤쪽 공간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한 공기. 사람 손이 닿아 있지만 그 손끝에만 온기가 없는 순간 사람들이 서로의 등 뒤를 확인하게 된 건 그 즈음이었다. 누구든 등 뒤에 그 비어있는 자리가 생기면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얘가 누구 곁에 있네. 그날부터 노인정 사람들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말을 하면 등 뒤에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고 숨을 들이쉬면 어딘가에서 다른 숨소리가 섞여 들어오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눈이 서서히 바닥을 향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정순 할머니는 아무도 없는 장판 위를 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얘는 이제 사람이 있는 데랑 없는 데를 구분 안 하는구나.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고 누가 듣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가 잠깐 멈췄다. 마치 그 말에 귀가 있는 듯 조용히 들은 것처럼.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누군가는 아주 작게 몸을 떨었다. 사람들이 서로의 등을 피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그날 이후 누구도 먼저 문을 열지 않았다. 항상 누군가가 뒤에서 서서 오늘은 누가 먼저 열어줄까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문이 열리는 감각이 안에서 먼저 느껴지면 사람들은 서로 시선을 피했다. 문틈 뒤에서 아주 짧고 얇은 공기 한 조각이 먼저 지나가는 그 움직임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 흔들림이 있으면 사람들은 말했다. 왔네. 그녀가 왔다는 말은 이제 위험이 아니라 그저 하루 일과의 일부가 되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막지 못했다. 사람들이 의자를 당길 때마다 먼저 움직이는 건 의자가 아니라 의자 바로 뒤에 그녀가 서 있던 자리였다. 누군가의 등 뒤 공간이 희미하게 비어 있는지 사람들은 서로의 등을 보며 확인했다. 그 비어 있는 공간이 피부의 그림자처럼 살짝 어두워져 있으면 그날은 누군가에게 붙어 있는 날이었다. 어르신들은 그걸 그림자 얼룩이라 불렀다. 오늘은 내 뒤에 얼룩이 생겼네.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바꿨다. 얼룩을 가진 사람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고 그 사람도 누구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면 그 얼룩이 사라졌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얼룩이 사라지지 않고 등 뒤에 계속 남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걸을 때마다 발이 자꾸 헛디뎠고 눈앞이 일시적으로 흐려지는 일이 나날이 잦아졌다. 누군가는 손끝에서 체온이 사라졌다고 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목소리가 가끔 두 겹으로 들린다고 했다. 그 소리는 마치 뒤에 있는 무엇이 같은 입모양 없이 똑같은 숨을 따라하는 것처럼 서늘했고 불길했다. 밤이면 노인정 앞 골목에서도 그 숨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기 누가 우리 뒤따라오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본다고 그녀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녀가 없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길바닥의 먼지는 누군가 지나간 듯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항상 사람의 그림자 아래에서 먼저 움직였다. 그녀가 사람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거나
빠져나가는 걸 모두가 봤던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림자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 노인정 벽에 비치는 그림자가 어떤 날은 유난히 빠졌고 어떤 날은 꼭대기가 조금 작았고 어떤 날은 사람의 어깨선이 우스꽝스럽게 뒤틀려 보였다. 사람들은 한참을 그 벽을 바라보다가 결국 서로에게 말했다. 저게 우리가 비친 게 아닐 수도 있네.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사람 뒤에 생긴 온기 없는 틈이 따라오는 것이었다. 정순 할머니는 그걸 맨 처음 깨달은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노인정 문 밖으로 나가는 한 사람의 뒤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사람 뒤로 하나의 그림자가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는 사람의 발걸음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멈출 때마다 먼저 멈추는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다. 멈추는 움직임이 사람보다 먼저였다. 사람이 아직 서 있는 중인데 그림자가 먼저 정지해 있었다. 그 순간 정순 할머니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저 그림자, 그 사람 그림자가 아니네. 방 안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그들은 서로의 발밑을 보지 않았다. 그림자를 보면 누구 그림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사람 수보다 그림자 수가 더 많았다. 어떤 날은 사람은 4명인데 그림자는 5개였고 어떤 날은 사람은 7명인데 그림자는 6개였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그림자가 부족한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림자가 부족한 사람의 뒤에는 항상 그 젊은 여자의 기척이 있었다. 어떤 이의 오른쪽, 어떤 이의 왼쪽 혹은 허리 바로 뒤에 그녀의 빈자리가 조용히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 옆으로 사람의 그림자 하나가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날들도 사람들은 말을 아꼈다. 누구도 자기 그림자 이야기를 먼저 꺼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멀리서 오지 않았다. 가까이서도 오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 바로 뒤에서 조용히 생겨났고 조용히 사라졌다. 사람들 뒤에서 사람 없는 자리를 차지한 채 언제든 다시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순 할머니가 문득 이런 말을 했다. 가만히 있어봐. 우리 서 있을 때 그림자 생기는 방향이 요즘 조금 달라졌지 않냐? 그 말은 장판 위에서 아주 작은 떨림을 일으켰다. 사람들 모두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그날 그들은 자기 그림자들이 아주 조용히 뒤로 한 칸 물러나 있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림자가 사람에게 붙지 않고 한 칸 뒤에서 서성이는 것,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 순간 정순 할머니의 입에서 아주 작은 숨이 새어나왔다. 이젠 그림자 자리조차 우리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 말 이후로 노인정 사람들은 자기 그림자와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림자 속에 서 있는 것이 과연 자기일지 아니면 그녀일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노인정에 남아있던 그 비어있는 자리처럼 당신의 방 한구석에도 말없이 서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불빛 뒤에 생긴 당신의 그림자가 평소보다 한 걸음 뒤에 서 있다면 그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당신에게 오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밤이 다시 찾아오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당신 그림자 바로 뒤에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